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최근 블렌더에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업데이트는 바로 버전이 2.9에서 3.0으로 앞번호가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는 블렌더 역사에 있어서 세대가 바뀌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블렌더 신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셋 브라우저입니다. 에셋이란 단어를 번역해보면 재산이나 자산이라는 뜻인데요. 즉,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네요. 그럼 쉽게 말해서 3D 모델이나 재질, 조명, 심지어 애니메이션 포즈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드래그 앤 드랩으로 아주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요 왼쪽이 에셋 브라우저고 오른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D 뷰포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에셋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내가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수집한 매테리얼이라든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거를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3D 뷰포트에 바로 오브젝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매테리얼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닥재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랩으로 딱 놓으면 바로 매테리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손쉽게 데이터를 꺼내서 쓸 수가 있고,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모델이나 재질을 수집하는 재미가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에셋 브라우저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에셋 브라우저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 작동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셋 브라우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셋 브라우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귀엽게 모델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즉 내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폴더들 안에는 여러 개의 블렌더 파일들이 각각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 에셋 브라우저는 뭐였죠? 재질이나 오브젝트를 쭉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PC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PC도 힘들 거고 그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여러분들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폴더들 중에서 하나의 폴더를 선택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셋 브라우저는 폴더 선택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폴더 2번을 경로를 설정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도 한 번 더 걸러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폴더 2번에도 여러 개의 블렌더 파일이 들어있을 텐데 이 블렌더 파일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져오면 힘드니까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매테리얼만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만 어떠한 서랍에다가 딱딱딱 카테고리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에셋 브라우저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블렌더 3.0 이전에는 그런 에셋 브라우저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셋 브라우저가 생겼죠.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이쁘게 에셋 브라우저에다가 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테고리를 동물에다가 동물만 넣어놓고, 그리고 매테리얼만 쭉쭉쭉 넣을 수도 있고 오브젝트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랍 형태로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에셋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싶은 폴더를 경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여러 개의 블렌더 파일이 있을 텐데 이 블렌더 파일 안에서 원하는 매테리얼만 에셋 브라우저에 담고 원하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담아서 카테고리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셋 브라우저를 설정한 폴더 말고 다른 폴더에서 블렌더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새로 빈 블렌더 파일을 연 다음에 우리가 미리 설정해 둔 에셋 브라우저를 들어가서, 자, 요건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 블렌더 파일에다가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놓으면 꽉 끼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가라. 이렇게 SF 브라우저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 사용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F 브라우저 사용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경로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PC에서 폴더 하나를 선택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블렌더 프로젝트를 하나 켜시고 왼쪽 위에 보시면 에디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퍼런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경로가 있죠. 이 파일 패스를 누르면 여러 개의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SN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경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 무늬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운로드에다가 myasset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asset 폴더를 들어가서 이 accept를 눌러주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까망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왼쪽 밑에 이 세 개 쭉쭉쭉 설정창을 눌러서 여기 세이브 프로퍼티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오토 세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설정을 바꾸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창을 꺼주시고, 그러면 왼쪽 모식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PC에서 폴더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블렌더 파일 하나를 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매테리얼이랑 오브젝트를 쭉 나열을 해야겠죠. 저는 일단은 이렇게 예시 샘플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 뒤에는 여러 개의 재질을 만들어 놨어요.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Shift A를 눌러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었죠. 뭐 아이코스피어 이런 것도 오브젝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매테리얼 같은 거는 이 물체를 클릭하고 색깔을 입힐 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매테리얼 프로퍼티가 있죠. 여기서 New를 눌러서 매테리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테리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매테리얼들이 있을 거고 오브젝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의 모식도처럼 이 블렌더 파일이라는 공간에 이런 오브젝트들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블렌더 파일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블렌더 로우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오른쪽 아웃라이너에서 이 옆에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현재는 뷰 레이어 모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콜렉션이랑 오브젝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클릭해서 블렌더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블렌더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불러왔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매테리얼도 여기 보시면 매테리얼이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등록한 매테리얼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 매테리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매테리얼 팔레트에 있는 거랑 동일해요. 자, 여기 있는 이름이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블렌더 파일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더 파일 안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매테리얼이라든지 오브젝트들이 담겨 있는 거고, 이렇게 3D 뷰포트 화면에 매테리얼이 보이는 이유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블렌더 데이터를 이렇게 3D 뷰포트 화면에다가 연결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여기 3D 뷰포트에 있는 게 아니라 블렌더 파일 안에 들어있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SF 브라우저 등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은 SF 브라우저를 여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3D 뷰포트 화면 말고 아래쪽에 기본적으로는 타임라인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아이콘, 이 에디터 타입을 눌러보시면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에서 SF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보시면 이 타임라인이 SF 브라우저로 변경이 됐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등록한, 자, 요번에는 이 서랍으로 가볼게요. 자, 현재 저희가 이 서랍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SF 브라우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이 블렌더 파일 말고 뷰 레이어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콜렉터 안에 오브젝트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내가 넣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원숭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웃라이너에도 파랗게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 우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마크 에즈 에셋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는 순간 자, 여기 담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씩 해볼게요. 이 아이코스피어는 요거고, 우클릭해서 마크 에즈 에셋, 그러면 요것도 들어갔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Shift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된 상태로 마크 에셋을 누르면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브젝트 넣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매테리얼 넣는 방법은 여기 매테리얼 프로퍼티로 가시고, 예를 들어서 이 물체에 설정되어 있는 매테리얼을 여기다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물체에는 이렇게 매테리얼 프로퍼티에 이 매테리얼 5번이라는 매테리얼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매테리얼을 우클릭해서 마크 에즈 에셋을 누르면 매테리얼이 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5개의 매테리얼이 여기 쭉 들어갔고, 그 다음 5개의 오브젝트가 여기 에셋 브라우저에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의 정보를 에셋 브라우저에 담아줬는데요. 그러면은 이 작업이 여기 서랍에다가 넣는 작업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서랍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담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떨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랍에 이름을 써주고 하나씩 담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분류처럼 한번 여기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더 키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은 왼쪽에 보시면 커런트 파일,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파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이 all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물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거는 오른쪽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자,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써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매테리얼, 그리고 자, 이 카테고리에는 아직 넣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빈칸으로 뜨겠죠. 그리고 O를 눌러보시면 다시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다가 요 4개를 담아 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4개가 선택됐고, 요거를 왼쪽 클릭으로 드래그해서 오브젝트에다 담아 보시면 오브젝트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 서랍에다가 매테리얼이 들어간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 자, O를 누르면 모든 물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되지 않음을 누르면 적용되지 않은 물체만 남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요 4개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쭉쭉 이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all로 가서 요번에는 매테리얼 5개를 선택해서 매테리얼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매테리얼이 들어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하시면은 매테리얼에 이게 중복이 안 되네요. 잠깐만, 별을 오브젝트로 옮기면 이게 사라지네요. 지금 보면 요 빨간색이 2가지 카테고리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중복되지가 않네요. 이 한 매테리얼이 한 카테고리만 가질 수가 있네요. 일단 저도 좀 많이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중복되면 좋은데 중복이 안 되네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느낌 없애고, 자, 없애는 방법은 우클릭해서 딜리트 카테고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카테고리 옆에 별 표시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 표시의 의미는 아직 여러분들이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을 끄게 되면 이 카테고리는 저장이 되지 않고 날아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별 표시가 있으면 항상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자,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서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에셋, 내가 설정했던 my asset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별 표시가 있을 때 이 세이브 말고 이 플러스 왼쪽에 보시면 세이브 어셋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도 자, 별 표시가 사라지면서 이 카테고리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이 카테고리만 따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랍에 넣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에셋 브라우저에서 꺼내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꺼내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자, 꺼내는 방법은 원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요거를 클릭해서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지금 클릭한 거는 물체가 아니라 매테리얼이에요. 그래서 매테리얼은 형체가 없죠. 그래서 형체가 있는 물체에다가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놓으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다가 요걸 다시 꺼내는 것보다 새로운 프로젝트에다가 요걸 꺼내는 게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블렌더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아주 깨끗한 블렌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저장한 에셋 브라우저를 꺼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꺼내는 방법은 자,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을 에셋 브라우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실행한 이 블렌더 파일, 이 커런트 파일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저장한 게 없죠. 그래서 빈칸으로 뜨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브라우저를 갖고 오려면 이 커런트 파일을 눌러서 제가 아까 이름 썼던 까망 에셋을 눌러주시면 자, 카테고리도 그대로 보이고 안에 들어있는 물체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체를 끌어다가 놓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꺼낼 때 보시면 이렇게 디멘전이 뜨고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이 물체 표면을 인식을 해요. 이 표면의 수직 방향을 인식해서 이렇게 스냅으로 딱 붙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물체를 배치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대각선인 면인데도 이렇게 딱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테리얼도 이렇게 클릭해서 넣으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 솔리드 뷰포트에서는 매테리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매테리얼이 보이겠죠.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 에셋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새로운 블렌더 파일을 열고 그 다음 기존에 만들었던 에셋에서 물체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새로 만든 요 뉴 프로젝트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에셋을 불러와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려면은 새로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존에 세팅했던 블렌더 파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니까 이 파일을 수정을 못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삭제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물체를 클릭해서 우클릭해 보시면 오픈 블렌드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담고 있는 블렌더 파일이 열릴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이 블렌더 파일이 열립니다. 처음에 이 화면에서 우리가 이걸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카테고리 수정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여기 카테고리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보시면 자, 다시 한번 화면을 꺼볼게요. 그러면 이 새 프로젝트에서도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초록색이 이쪽으로 이동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수정하고 매테리얼 등록을 수정하는 거는 원래 파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요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할 때 이 우클릭을 해서 오픈 파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N키를 누르거나 오른쪽에 요 조그만한 꺽쇠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옆에 창이 뜹니다. 이 옆에 창을 보시면 이 매테리얼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테리얼의 이름이 뭐고 그 다음 이 매테리얼을 담고 있는 블렌더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소스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구 표시를 누르면 이 파일을 담고 있는 이 오픈 블렌드 파일이랑 동일하게 블렌더 파일이 열려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공구 버튼은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오픈 블렌더 파일이랑 동일하다. 요거를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6번째, 이 에셋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꿀팁은 아래쪽에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체 이 원숭이라고 할게요. 이 원숭이에다가 태그를 달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 태그도 원본 파일에서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파일에 원본 파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원본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태그를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카테고리에서 N키를 누르면 요 창이 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자, 태그에다 플러스를 누르고 동물, 그 다음 뭐 바나나,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까망이도 동물이라고 쓰고, 그러면 요 두 개가 같은 동물이라는 태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이브를 해보시면 자, 다른 프로젝트로 들어왔는데 여기 태그란이 새로 고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도 되고 단축키 R을 눌러도 됩니다. 자, R을 눌러보시면 새로 고침이 됐네요. 그래서 자, 태그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태그를 쓰는 방법은 우리가 O를 눌러서 여러 개의 항목들이 한 번에 쭉 보일 거예요. 뭐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막 3000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동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카테고리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이 물체마다 태그를 잘 달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필요한 것만 태그를 써서 쭉쭉쭉 가져오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에셋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얼른 여러분들 컴퓨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만의 에셋 브라우저를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에셋 서랍에다가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정말로 에셋 단어 뜻 그대로 여러분들만의 귀중한 자산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